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주말에 무슨 이슈가 떴냐,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면서 이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떴죠. 그래서 지금 막 네이버 실검 뭐냐, 쿠팡 관련주 뭐가 있냐, 네이버 실검에 떠있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부지런한 사람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지금 쿠팡 관련주 뭔지 찾아보고 뉴스 검색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뭐 쿠팡의 가치가 55조래, 한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이후 최대어다 이러면서 아주 쿠팡을 막 띄워주고 있죠. 뭐 필요한 정보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 종목들, 동방, KTH, KCTC, 알로이스,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이 있네요. 일단 대장은 동방이고요. 그 다음에 KTH, 그 다음에 KCTC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날에 뉴스 뜨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몰려있는 종목 이렇게 따라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좀 나셨나요? 뭐 수익이 났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손실이 발생한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이제 5천만원 넘어갔죠. 그래서 관련주 뭐가 있냐, 위지트 그래도 시가가 2월 9일날 시가 2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종가에.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위지트를 샀으면 상한가라도 들어가서 다행이지, 우리기술투자 옛날부터 비트코인 대장이었던 종목, 얘는 시가부터 아예 내다 꽂았습니다. 시가에 24% 상승해 놓은 다음에 종가상 완전히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갭 상승 시켜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종목 많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쿠팡 관련 대장 동방 얘도 이제 수요일날 상한가 만들었죠. 그럼 이제 시가 갭이 엄청 뜰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슈가 뭐 크죠. 일단 상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연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아예 바로 점상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재료에 따라서.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 이렇게 맨날 전날에 이슈가 뜨고서 다음날에 잡으려고 보니까 갭이 엄청 뜬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 사가지고 수익이 뭐 잘 나셨나요? 항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던가요? 그건 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주식에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항상 개인들은 그 반대인 뉴스에 사니까 물려가지고 떨어지고 하락하는 그런 일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직장인이 할 만한 매매를 하라는 거고, 이런 당일에 올라가가지고 가는 급등주를 따라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급등주 매매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잘 안 해요. 왜? 하면서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던 거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방이라는 종목을 또 안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때 미리 샀어요. 이때 사가지고 짧게 먹고 팔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매매를 했죠. 근데 별로 후회는 없습니다. 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아쉬운 것 뿐이지,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그냥 먹고, 또 이렇게 길게 들고 가면서 이런 시세를 바라면서 이런 시세를 계속 바라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매매가 꼬여가지고 저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에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간을 보세요. 제가 매매를 했던 구간, 제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구간에서 매매를 했나요? 절대 아니죠. 저는 이 옆으로 기어가면서 횡보를 했던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지금 하는 매매는 지금 이렇게 밑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는 직장인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고요. 뭐 여기 안에서 단타도 할 수 있는 거고 스윙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중장기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20대 남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수가 급하게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20대 남자들이 수익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높은 구간에서 따라서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사는 매매, 그러니까 당일에 이렇게 30%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30% 올라가니까 내가 여기서 한 10%만 아니면은 5%만 이렇게 먹으면서 속 단타를 치면은 수익이 발생하겠지. 하지만 결국 결과를 까고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이제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시고 직장인 분들 이제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막 달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단타한다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급등주 따라가시는 분들. 제 주위 선배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좀 발생하던가요? 뭐 불편하시면 이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영상은 강의 영상은 아니고요. 2월 15일날 매매할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목 추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는 거고, 또 매매를 꼭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참고만 하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진짜로 남아 계실 분들만 남아 계신 거죠. 지금 매매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섹터를 잠깐 볼 거예요.
2차전지 OTT 관련 미디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OTT 관련으로 쿠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관련, 그 다음에 풍력 관련 종목들, 얘네들을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제가 미리 뽑아놓은 거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게 제가 미리 뽑아놓은 관심 종목들입니다. DPC부터 해서 카카오게임즈,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보셨던, 제가 일단 섹터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일단 보기 좋게 관심 종목으로 좀 넣었습니다. 분류를 좀 했어요. 일단 2차전지를 넣었는데 아까 2차전지 메모장에 얘기를 했는데 2차전지 종목들은 없습니다. 지금 보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왜 뽑았는지, 얘네들이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일단 DPC 최근에 큰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7월달 BTS 관련된 종목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기 전에 얘가 BTS 관련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죠. 7월달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네, 빠집니다. 빠진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죠. 21선 돌파를 하면서요. 이 노란색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가장 싼 구간이 어딜까요? 저는 여기로 봅니다. 8,000원. 여기 8,000원 구간. 왜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돈이 한번 여기서 다시 쓰인 겁니다. 이 구간에서 얘가 그래도 거래대금 터질 때 많이 터져요. 3,500억이나 많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올라가면서도 거래대금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터지는 상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떨어지면 하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한 1,200원 이런 구간에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왜 1,200원, 1,300원이냐면은 앞에 이런 저항대가 있잖아요. 저항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고 떨어질 때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 얘를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손절가 없으면은 매매하면 안 돼요. 손절가 무조건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손절을 어디다 할 거냐면은 9,700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원, 300원에 잡았을 때 손절가 대비해가지고 손절하면 5% 돼요. 이런 것도 비중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5% 정도 손절이 나가더라도 괜찮을 비중으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수했다가 여기 손절 안 되면은 그냥 이대로 쭉 우상향 하는 거 기다려 보는 겁니다. 우상향 할 거를. 근데 얘 DPC를 왜 할 수가 있냐? 일단 이거에 대한 섹터를 같이 구분을 해야 돼요. 결국 DPC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근에 어차피 같이 가던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이 빅히트, BTS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 BTS라는 그 소속사 빅히트가 상승이 요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매집을 한 뒤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보기 좋죠?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를 우상향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제 직장인들이 하기 좋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한 50대도 가겠죠.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좋아요. 이런 것들 그냥 기다리고 매매하면 됩니다. 제가 또 여기다가 선을 그었어요. 왜 그었냐? 그냥 이 박스권 있죠? 이 바닥권에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전 고점 구간을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 오면은 사요. 근데 만약 이런 구간까지 안 오고 여기서 올라간다 하면은 안 사는 거죠. 못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는 걸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려 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리뷰를 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려놓고 또 까먹겠죠. 근데 이 당시에 영상을 찍을 때는 저는 항상 손절가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막 영상 보고 막 물렸다고 막 리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에 보시고 손절가를 어디다가 생각을 하는지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빅히트라는 종목을 여기서 가장 싼 구간이 어디냐, 내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고 하면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정한 가격대가 아니라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종목을 모아갔을 때 좀 싼 구간이 되겠구나.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추세가 계속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좀 상승 전에 싼 구간이 어디냐? 한 14만, 그러니까 15만원 될 것 같아요. 15만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만원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나서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내가 주가를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그래도 내가 이기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구나. 물론 지금 가격이 23만 1,500원이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근데 올 때 만약 이 가격대까지 왔으면은 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포트를 짜보는 거 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손절은 한 15만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일단 매수를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한 1차 매수, 또 여기서 2차 매수, 여기서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라는 겁니다. 쿠팡 동방 있죠?
이거랑 결국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는 구간이 여기 급등했던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오르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빅히트 지금 얘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매매 또 안 하시겠죠. 알려드려도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뭐 또 여기 위에서 급등주 하시다가 또 손실 발생하고 하시겠죠. 아무튼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내지만 일단 여기서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은 제 스타일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드려요.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얘가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알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이 급등했던 종목이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지는 지지 받는 구간에서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을 먹고 파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로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지금 하는 매매가 맞아서 이 매매를 하진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매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직장인분들, 시간 많으신 직장인분들은 꼭 이런 매매를 하세요. 그 급등하는 종목들 사지 마시고요. 그럼 백신 접종 이슈, 세움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얘는 이제 주사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조만간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하는데 백신을 접종할 때 주사기 관련된 주사기가 필요하겠죠. 백신용 접종. 백신 접종용 주사기가 필요한데 그 세움 메디칼이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보는 거죠. 특히나 주가는 되게 높지만 주가가 여기가 바닥권인데 바닥권에 대비해서 올라갔지만 이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와? 이 높은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동방의 모습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계속 동방을 언급을 하는데 뭐 얘가 이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세움 메디칼도 같은 움직임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움직임을 봐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특히나 의미가 있던 게 뭐냐, 이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던 날 거래대금을 보면 2,900억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잠깐 뭐 상승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했던 모양인데 이때 거래대금이 3,100억이나 터졌어요.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그냥 매집봉입니다. 세력이 이 안에서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럼 분명 액션이 나올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주가는 높잖아요. 여기에 주가가 높기 때문에 또 손절 생각해야 됩니다. 손절가를 생각 안 하고 매수를 하시니까 맨날 그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손절가를 꼭 정해야 돼요. 일단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좀 죄송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 급등주를 맨날 따라가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200원 여기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여기 깨지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좀 내가 손절 잡았을 때 한 이 위에서 매수 가격이 한 2-3% 위에서 잡는다 치면은 한 6,400원 정도인데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일단 손절가를 다시 올리세요. 여기 2월 10일 날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줬잖아요. 여기를 손절로 잡고 한 6,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가지고 한 이 위에 한 3% 정도 위인 6,500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 이슈가 나올 때 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먼저 생각해놓고 여기 여기 안 깨지면은 그냥 들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종목을 보시면 돼요. 되게 주식을 심플하게 하면 됩니다. 맨날 이게 급등주 타가지고 뭐 나는 이제 단타를 잘하니까 뭐 급등주 타가지고 나 단타해야지. 그러면은 고점에 물리기 십상입니다. 마이큐어 얘도 이제 백신 접종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특히나 얘는 의료용 대마로 해가지고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의료용 대마 하면은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요즘 있죠. 미국 장에서 대마 관련된 이슈, 대마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이큐어는 또 모더나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얘도 이 구간에서 박스를 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손절가? 그냥 쉽게 한 62,000원 여기 깨지면은 손절해야겠다 생각하고 여기 위에서 한 2-3% 위인 한 64,300원 여기 그동안의 저항대였죠. 여기 저항대 그냥 여기서 잡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손절가 안 깨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얘는 변이 코로나 관련 종목입니다. 변이 코로나가 한 번씩 또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만약 변이 코로나가 만약 퍼진다 하면은 지금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냐, 여기서 앞에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합니다. 계속 하락을 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특별한 매집을 또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이 매집을 했을 때 거래대금 한번 보실래요? 여기 거래대금이 얼마냐? 6천억?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 미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 매집을 했던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여기다 돈 집어 넣은 겁니다. 지금 여 안에서 지금 집어 넣은 상태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좀 중요했어요. 21선이 중요한데 보세요. 21선 노란색 선이 깨지니까 여기가 저항으로 맞고 또 저항으로 된 겁니다. 여기서 뭐 양봉으로 올렸다가 떨어진 건데 이것도 돌파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건 돌파한 거 아닙니다. 이 종가상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21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노란색 선을 돌파를 못했죠. 짧게 보면은 여기 저항, 여기 저항, 또 저항으로 맞은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수요일날 양봉으로 해가지고 여기 21선 위에다 올려놨죠. 21선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실 말하면 공짜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바닥권에서 특히나 거래대금이 터진 이 거래대금 터진 봉의 이 시가 구간에 주가가 이 거래대금 터진 봉의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격적으로 완전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바로 그 시세 초입 구간인 거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매수해가지고 직장인분들 들고 가는 거지. 아무튼 이런 거 막 따라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올라갔을 때는 판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어디서 매매를 하면 좋냐? 그냥 뭐 심플하죠. 단기간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 한 55,5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서 한 2, 3% 위에서 잡아보겠다. 아니면은 얘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위에서 잡는다 치면은 한 52,000원 아니면 53,000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 깨지면은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쭉 들고 가 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변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세력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한 번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린뉴딜 풍력. 요즘에 신한 하면은 계속 염전 생각나요. 염전 그 노예. 그거 말고 신한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2월 8일 신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투자 해가지고 이때 상승을 했었습니다. PS 윈드가 지금 풍력주들을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얘가 지금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윗골이 달리면서 크게 상승했다가 장중에 이게 30분 봉이에요. 상승했다가 빠졌죠. 그러다가 지금 이 빠진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이 날 거였으면 이렇게 바로 밑으로 떨어뜨려도 됩니다. 근데 수요일날 보시면은 이 음봉이 나왔죠. 이 음봉이 나온 이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거래량을 줄였지만 특정한 이 박스권의 저항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을 그으니까 뭐가 보이시죠? 그동안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더라. 그리고 이 밑에 5일선이 있네. 5일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매수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얘는 좀 봉이 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좀 크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 81,000원? 81,000원을 손절로 잡고 이 박스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한 88,000원 밑에서 사면은 여기서는 사실 내가 이기는 구간인데 얘가 바로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면은 진짜 사면 좋아요. 근데 오지 않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가 손절 구간입니다. 손절 구간 없이 매수를 하는 거는 그냥 나한테 독약을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81,400원. 여기 손절 잡고 하는 거고, 만약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은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신한 이슈가 좋다. 신한 해상풍력이 이슈가 있으니까 한 87,500원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 왜? 여기 이 봉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여기 저가 구간이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공격적인 거니까 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 유니슨도 뭐 지금 풍력 관련돼서 엮여 있는데 차트로는 CS 인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넣어만 놓고 넥슨 GT 드디어 이제 게임주가 나왔네요. 게임주 지금 움직임 괜찮습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 얘는 쿠키런으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매출이 좋으니까 막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도 막 버티고 있는 모습이 막 나와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버텼다가 동방처럼 추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를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게임주들이 모습이 괜찮다. 게임주들이 모습이 지금 괜찮아지고 있죠. 게임주들 지금 모습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거 영상 말미에 제가 이런 명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겠네요. 망해가는 나라의 신하가 될 바에는 새로 발전하는 나라의 농민이 되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뽑는 종목 같은 경우가 이 발전하는 나라의 농민이 되는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농민이 되는 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계속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이 말뜻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슨GT 얘도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여기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볼게요. 서서히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우상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상향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매수 타점을 계속 이렇게 막 제가 매수 타점을 사실 알려드리지 않아요. 알려드리지 않는데 계속 알려드리는 거는 혹시 매수했다가 손절 못하고 깨지실까봐 그런 건데, 그냥 이거는 손절 여기 13,500원 잡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사보세요. 이런 구간. 근데 만약에 깨졌다 하면은 13,500원 여기를 손절로 잡아야죠. 근데 게임 쪽으로 게임 주들의 섹터가 움직임이 괜찮다. 지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손절가를 깨지 않으면은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웹젠도 지금 모습이 되게 높아요.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3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더 이상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저점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은 32,500원 여기, 그냥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 위에서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모아가 보시는 거예요. 모았다가 여기 깨면, 여기 만약 깨지면은 그냥 손절 무조건 하고, 근데 그게 아니다. 매수했는데 손절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들고 가 보시는 겁니다. 들고 가 보는 거예요. 다음 넷마블도 지금 뭐 넥슨GT처럼 아까 말했듯이 지금 모습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너무 좋아요. 뭐 이 종목 추천 참 하기가 그렇긴 한데, 얘는 섹터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는 그래도 괜찮다고 치는 게, 시간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라는 그 회사, 이 카카오게임즈 지금 막 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냐, 이 구간이 일단은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동방을 매수했을 때 그런 구간이랑 같은 그 일맥상통한 구간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선을 또 여기 그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을 긋겠습니다. 여기 매수를 어디서 하냐?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45,000원, 한 44,000원 깨지면은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하시라는, 여기가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안 깨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서서히 알아서 수익을 줄 종목입니다.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얘기하죠. 망해가는 나라의 신하가 될 바에 발전하는 나라의 농민이 되자.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수가 지금 일단은 3월부터 해가지고 크게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붙으면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고점 구간에서 사실 조금씩 쉬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요. 약간 좀 피로감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수렴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수렴이라고 하는데, 이 수렴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위 아니면 아래입니다. 뭐 개소리 같죠? 아무튼 위 아니면 아래인데, 일단은 이 구간이 좀 애매해요. 매수를 하려면은 차라리 방향성이 위로 나왔을 때 베팅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다, 만약 떨어진다에 베팅하면은 그냥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여기 떨어지면 진짜 매수를 그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왜 저는 일단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진짜 지수 예측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도 저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올라갈 때 저는 떨어진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수 예측은 함부로 하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살짝 좀 떨어지는 곳에 베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장이 나스닥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데, 왜 그렇게 보고 있냐,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들인 이 대형주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잠깐 보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나 해가지고 10월 달 그 백신이 나오면서 화이자나 그런 이슈가 뜨면서 이렇게 랠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랠리를 해가지고 이제 10만 전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21선을 깨버렸어요. 21선 이란 게 어찌보면 좀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선인데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진 상태는 이렇게 깨지면은 여기 올라가더라도 보시면 여기 저항이 21선 맞고 저항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들지, 그 쌍바닥이라는 게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고 이 바닥 만들어진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오면 쌍바닥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21선 돌파하고 지수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습인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 이 저점 깨지면은 이 지수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그런 큰 종목이 밀리니까요. 뭐 다른 것들은 또 보면은 LG화학도 이제 21선의 최근 모습은 상승이 이어가다가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제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다가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쌍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21선이 다시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이 앞에 여기 있잖아요. 그냥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쌍봉이죠. 상승했다가 빠지고 상승했다가 빠진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한 뒤에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딱 이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쌍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종목들이 이런 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아차도 결국 똑같습니다. 애플카 이슈로 계속 갔지만 애플카 이슈도 저물어 가고 21선 밑에서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은 한번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지만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전고점을 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도 쌍봉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대형주들의 모습이 좀 그런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21선 이런 겁니다. 뭔가 망해가는 나라라는 게 보여요. 점점 역배열로서 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점점 주가가 고점을 갱신을 못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하향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라는 거죠. 이런 대형주들도 이런 나라에서 종목을 사가지고 신화가 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 카카오처럼 아까 봤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한동안 10월달부터 쉬어갔습니다. 컨택트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쉬어갔는데 이런 카카오 이런 종목 얘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주가는 높죠. 근데 이 높은 것도 손절을 잡고 45만 원이라는 그냥 손절 가격을 잡고 여기 떨어질 때 이 구간 안에서 잡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6만 원 이런 데도 되겠죠. 아니면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계속 그냥 얘네들은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발전하는 나라의 농민 얘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어차피 발전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좀 떨어지면은 사가지고 이 발전하는 거에 편승을 하는 같이 나라를 같이 이끌고 꼭 나라를 같이 이끌 필요는 없으면 그 안에 나라 안에 농민으로서 밭을 일구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알아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당장 이제 쿠팡 관련주 동방 이런 거 바로바로 이렇게 사갖고 수익 내고 싶지만 이거는 직장인들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삼성전자 이제 막 떨어지는데 이거 싼 가격 아니냐, 그거는 아직 추세를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짜 망해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추세 고점, 여기 고점 그었고 여기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돌파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 진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보실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보고서 막 손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이렇게 이 종목들 얘기하지만 이 종목들은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30%가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때 사지 지금 미리미리 사진 않습니다. 이거는 스타일상의 차이니까 제가 안 사더라도 이 종목이 나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